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1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짝짝짝. 네, 18회. 그 가부키에서도 가장 예술성이 뛰어나고 이게 잘 나간다는 게 18번 해가지고 우리가 노래방 18번 요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18회에서 뭔가 레전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하면 더 좋은데 레전드를 잘 몰라서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십시오. 네, 변방에서 늘 중심을 꿈꾸고 있습니다. 변정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가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내 편이면 최고, 적으로 만나면 최악, 다투면은 양보가 없지만 뒤끝도 없는 모난돌. 요즘에는 모 대학 직원들의 승진을 두고 칼자루를 잡고 계신 분입니다. 문윤택 민주교육연구원 부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칼자루는 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국가와 민족을 위한 보수 정치의 재건을 꿈꾸는 쓴소리 전문가, 조만간 계단 오르기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전 준비를 하고 있는 허용진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변정서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끝내고 두 번째 주제로 한자성을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르기만 해보니까 두 분이 오늘 상당히 뜨거우시네요. 오늘. 날이 덥지 않습니까? 예. 자, 지역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짧게 가겠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하반기 모든 제주도의 모든 역량을 지금 쏟아붓고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오영훈 도지사의 1번 공약이죠. 오는 11월 지금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 실제로 정부의 주민투표까지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도내 진보, 보수, 시민사회단체, 자생단체 등을 망라한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도 지금 출범이 됐고 굉장히 설명회도 이어가는 등 지금 활발하게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에 대해서 모든 역사를 히스토리를 얘기한다는 게 좀 약간 굉장히 이게 좀 시간적으로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2006년에 출범된 이 중간 단계가 없는 제주 특별자치도 체제를 다시 예전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했었던 그런 체제로 돌아가자. 요점은 이겁니다. 물론 도에서는 부활이 아니다. 과거 회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두 분의 기본적인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문윤택 교수님은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아니 지금 상황에서 그 도지사를 도민들이 뽑아줄 때 1호 공약이 어쨌든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내려놓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집중된 도지사 권한을 분산시킨다라고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 1년 동안 사실 전문가 토론, 여론조사, 수기형 공론화 토론 이거를 한 1년 동안 다 거쳤어요. 이게 몇 회에 걸쳐서 거쳤죠. 다 거쳐서 수정 보완 하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게 최소한 주민투표는 하고 주민이 자결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건데 첫 번째 지금 아쉬운 거는 이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도대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까 허 변호사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도민들의 이해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그냥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 도든 오피니언 리더들이든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정책 기관자들도 마찬가지고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아니야 이거는 잘못돼서 반대할 거야 나는 하면 반대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 이거 필요하네. 그럼 찬성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지금 아쉽죠.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그 뭐 쭉 역사들을 다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저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또는 부활에 찬성을 하는 네. 제주시 그러니까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세 개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이게 라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도 관련이 돼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행정 편의도 있지만 삶의 편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추진에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네. 보셨습니다. 그 과정에 뭐 허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또 초반에 도움을 주셨잖아요. 이 도정에 대해서. 네, 뭐 그때는 진영과 정당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협력 체계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게 우리 허 변호사님을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모범적인 사례였다. 그러니까 향후 민주당 쪽에서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도지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협력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왜냐하면 도민을 위한 네.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봐야지 진영을 위한 자기 당을 위한 정치만을 하는 거는 너무 편협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항상 모범 사례로 우리 그 허영진 변호사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모범 사례로 지목되신 허용진 변호사님은 과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단 서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제주형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형을 뺐으면 좋겠다. 누가 의도적으로 붙은 용어인데 예.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면 부활하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제주형이라고 붙이면 뭐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잠깐 이해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주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을 시키면서 동시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별자치도로서의 그 정부 이양 권한은 그대로 갖고 있자. 라는 걸 나름대로 이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일단 도의 권한이 예. 거고요. 예. 기초자치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왜 이 문제를 걸어놓냐면 예. 거기에 우리 저 중간에 초반기 단계에서 오영훈 지사가 뭐 저기 간선제 형태의 뭐 자치단체 이걸 염두에 두고 제주형이라고 붙인 걸로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도가 깔린 용어다. 그러면 뭐냐면 왜 이걸 뭐냐면 오지사가 이름을 붙여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혼란스러워요. 기초자치 부활이면 부활이지 단순해야 되거든요. 이해하려면 제주형은 뭐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뭐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용어 쓰는데 신중을 기해달라. 그러니까 도지사 아까 문 교수님 말씀한 대로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도지사 권한이 집중돼 있으니까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까지 도지사한테 가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좀 분산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저도 동의를 했었던 것이고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찬성이십니까? 다만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 교수님 적절하게 지적을 아까 하셨잖아요. 도민들이 과연 이게 부활을 하면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이고 현 체제가 무엇이 문제인 거고 시민단체 메타고 저 기관장들 외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 도민들이. 이거는 중기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게 몇 년간 과정이 필요해요. 설득하는 과정이. 그래야 갈등이 안 생깁니다. 지금 더군다나 제2공항 갈등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이것도 또 찬반으로 나눠져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제주도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지사가 진짜 이걸 추진하고 싶은 의지가 확고하다면 자기 공약 실적을 내세우려고 꿰맞추지 말아달라. 일정을 꿰맞추지 말아달라. 왜 올해 꼭 해야죠 이거? 이 당면 이유가 뭡니까? 꼭 올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요거를 해야 2026년에 지방선거와 맞춰가지고 2026년에 지방선거에 맞춰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맞추면 부자 되나요? 이게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죠. 이게 짜여진 각본이다. 이 각본대로 나가면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다. 그래서
도민들이 충분히 예, 인지할 수 충분히 있는 이해하고 시간이 더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공감대가 예, 형성될 때까지 또 예. 자기 의견이 정립될 때까지는 예. 충분하게 숙성 과정이 여론의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대한 노력을 안 한다. 뭐 수기영 뭐 어쩌고 했지만 과정을 거쳤다 했지만은 이거 뭐 수기영 공론조사도 원래 그렇습니다. 예. 심도 있게 안 이루어졌다고 제가 비판하는 입장이고 예. 전문가 의견 뭐 대학 교수들 몇 분 모셔다 놓고 그거 전문가들이 의견에 도민들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도민들이 그 전문가 의견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조급증에 걸려 있다. 조급증을 버려라. 이 도지사 공약이니까 내년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거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게 진정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그래야 도민들도 따라준다. 오히려 지금 시기 2026년에 맞춰서 추진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도지사의 뭔가 사심이 반영된 그렇죠, 그런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죠. 큰 그림으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정말 추진하고 싶다면은 좀 더 길게 시간을 가지고 숙성을 해라. 해라. 꼭 이렇게 도지사가 예, 이거 추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실은 실제적으로 그 수경 공론화 과정이 우리도 전에 영리병원도 해봤지만 사실은 그 정도 숫자면 뭐 도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고 그다음 여론조사를 4번인가 한 것도 도민 여론조사를 한 것도 나는 뭐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 한 1년 동안 나름은 했는데 문제는 나름은 했는데 그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경 공론화 과정과 내용들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처음에 반대 입장을 가졌다가도 거기서 자료를 보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득되신 분도 있고 찬성했다가도 반대로 돌아선 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이제 수경 공론화 과정인데 그 수경 공론화를 한 1년 정도 하면 사실은 충분히 그분들은 숙지를 해요. 그 숫자가 도민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상징 여론조사 샘플이 뭐 기본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뭐 800명, 1000명 정도 되잖아요. 네네. 예, 그것처럼 이 800명에서 300명까지 그 비율별로 줄이잖아요. 성비, 뭐 지역비, 나이비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서 그 공론화 수경 공론화를 들어가는데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단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나눴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도민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는 있었다. 알려줄 필요는 있었다. 1년 동안 열심히 한 거는 인정한다. 예. 그래서 이것이 도민의 뜻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그 대표하는 그 뜻을 일반 도민들 반대하는 사람이든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반대하거나 또 몇몇 정치인들은 이 1년 동안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공론화 과정은 도민을 대표하는 뜻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수기하고 토론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이 옳다. 자기 개인적인 그런 정치인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하겠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거나 오영훈 지사가 이거 지방 기초단체 부여를 했다고 몇 사람 모아놓고 오는 거나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론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청회라는 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도 어디서 하는지 한 번도 몰랐어. 지나고 나서야 소문 들어서 알아. 그러면 경청회라는 거는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는데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관변단체 기준으로 돼 있단 말이죠. 경청회가. 그러면 이걸 갖고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게 좋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이걸 확대라는 거지.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저희 지금 김승욱 그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그 뭐 저기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자 그래서 도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강민철 단장이 직접 가서 거기에서 이제 토론을 하고 그 장모 씨가 막 거기서 또 횡설수설 하니까 이제 장모 씨를 좀 이렇게
진정시키고 뭐 이런 과정. 예, 알 것 같습니다. 예, 알 그 것 과정이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그리고 굉장히 내용들이 서로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난 굉장히 잘한 것이다. 그냥 마구 반대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단장을 직접 불러서 와서 설명을 해라. 우린 잘 모르겠다. 그런 시도는 좋다.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제가 좋다. 예를 들면 도지사라면 이 결론 잠정적으로 저기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그러나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여기에 전문가를 양성해란 말이야. 그렇죠. 설명할 수 있는 그렇죠. 전문가 50명만 양성해. 그 그 50명을 뿔뿔이 흩어서 1년 그렇지. 과정을 거쳐 마을에 가서 그렇지.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부터 이거 설명해라고 한 두어 번씩 하란 말이지. 그것도 그래야 퍼지지. 언론인 오도 기자회견 오고 자담회 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지. 변정소에 두 분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쨌든 두 분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다 찬성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겠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제주 특별자치도 체제의 전제가 되는 컨셉이 개념이 국제자유도시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으로 이게 추진이 됐고 당시 이제 지방분권 그리고 시장 경제의 새로운 실험을 위해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도입이 아무튼 개념이 도입됐는데 이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담은 제주 특별법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떤 개발의 어떤 피로도가 누적돼가지고 일부 국회의원이 이 국제자유도시 삭제하겠다. 아마 제가 지사께서도 국회의원 때 그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주특별법상의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지향점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그러면 그 지향점을 가기 위한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의 행정체제를 바꿀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뭐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요. 도 전체로 해서 국제 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오는 게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왜 그걸 꼭 상반되게만 바라볼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국제 그러니까 자유 이제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 지적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도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해 뭐 저 인센티브 3% 국비 지원 받는 거 뭐 이런 거에서 언론 논쟁했잖아요. 그 도민들은 그게 뭐가 뭔지 몰라요. 설명은 안 돼요. 그러면 중앙 정부에 가서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그렇죠.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2026년 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장 뽑아야 되니까 지금 올해 이거 저 주민투표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역계산이고 그건 잘못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건 군대식 발상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부 입장에서 굳이 생각을 하자면은 국제 자유도시라는 지향점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국제 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본 유치를 쉽게 해야 되고 개발을 쉽게 해야 되니까 행정 체제를 3단계를 2단계로 확 줄여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의 시청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권한들이 대부분 도로 넘어가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도가 중심이 그러니까 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쉽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도 해주고 권한도 주고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그러면 이제 가지고 야, 우리 국제자유도시 안 아프다.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설득이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저기 어느 측면에서 말을 접근해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뭐 시가 자치단체 시가 됐다고 해서 권한 행사를 누가 하느냐 그거는 입법 정책이 문제입니다. 도지사의 권한 시장한테 주면 되잖아요. 네네.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 행정단계 줄여줄 수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에 있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문제 제기 아주
좋은 제기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됐다는 거지 지금. 알겠습니다. 언론인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놓고 지금 저기 주민투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올해 저 26년 선거하려면 올해 이거 저 주민투표 해야 11월에 하려면 이제 9월 이번 달 안에는 왜 12월에 정부에서. 해야 되느냐를 의문을 품고 있다고 도민들이. 왜 26년도에 이 선거를 해야 되냐 의문을 품고 있다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도민들이. 예,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된다. 네, 우리 교육 2,000명이라고 선포하고 계획하는 거고 뭐가 달라요? 아 근데 아까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민선 5기 우금이 도정부터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민선 5기 때나 아니면 6, 7기 그러니까. 원희룡 도정 때 됐으면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도민들이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언제부터 몇 년간 시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도도 제고돼야 되고 이해도도 제고돼야 된다 이 말이지. 이 절차는 전혀 안 이루어졌다. 이걸 먼저 해라. 그래서 올해 주민투표하는 건 나는 반대다. 뭘 알아야 투표할 거 아닙니까? 난 반대합니다 이거. 정부가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활하는 거 찬성하는 거랑 이거 졸속으로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의 방식은 졸속이다. 제가 오영훈 도정과 협조해서 그 저 특법을 개정하는데 협조했던 건 뭐냐면 도민들이 자율 결정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정치는. 그 부분은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이 충분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거 만들어줬다고 해서 졸속으로 추진하는데 동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부가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게 정부가 과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필요하되 좀 더 도민 사회에 이게 저변이 좀 더 확산되어야 되고 스스로가 이거를 한번 결정하면 또 이게 앞으로 또 몇십 년은 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도민 사회에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18회 방송에서는 저희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그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두 분 혹시 뭐 아쉽거나 못하신 말씀? 다음엔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보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예정된 시간표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 도민들은 오영훈 도정이 우리 관광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주도 건설산업 어렵고 민생경제 육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오영훈 도지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데 우리는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식당 문 닫고 커피숍 문 닫고 건설업체 폐업 위기에 몰린 데가 한두 개입니까? 지금 항공권 좌석이 2.5% 줄어들어서 원래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7분 안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안 돼서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를 하지 말고 진정 도지사로서 도민들을 위한다면 민생에 집중해라. 이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교수님. 네, 저기 그 다음 주에 전국 무용대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전국 무용대가 18년 만에 제주도에서 열리는데 제 딸이 초청 공연을 하니까 도민 여러분들 많이 와서 구경해. 서귀포 예술의 전당입니다. 네,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문 교수님이 자제분께서 이렇게 공연을 하신다라고. 자, 어쨌든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더욱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목소리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회 방송에서는 더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